KF-21, 그다음에 K9 전투포, K2 전차 이런 것들은 뭐 탑이니까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히 있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 다음에 잘난 데가 우리 한국이라고 봐요. 저는. KT-SSM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천공2 같은 거 미사일 요격할 수 있으니까 해놨더니 요즘 천국도 잘 팔리잖아. 코리안 아이언도 만들려고 해요. 60조라니까 엄청나죠. 방산 역사의 최대 이벤트다. 이것만 성공하면은 이제 우리가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절호의 찬스다. 북한이 최근에 핵 능력을 이제 고도화하면서 최근에 뭐 단기간 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이제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이 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그 의도랑 목적은 무엇일까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뭐 화성 17형을 쏘네 18형 쏘네 뭐 14형 15형 쏠 때까지 끔찍도 안 했어요. 미국에서. 근데 2016년 8월 24일 날 SLBM을 쏴서 500km 날린 성공했다고. 이때부터 미국에서 긴장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야 항공모함 전달을 이용해서 2017년도에 또 폭격하려고 했어. 핵시설을. 그만큼 한 거는 이제는 북한의 핵 능력 인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걸 미국이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정할 거 인정하고 최근에도 인정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스테이트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인정해다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까지 했고 비핵화를 우리가 견인했고 그것 때문에 국제적 이벤트가 컸잖아요. 그건 인정해 줘야 돼. 근데 왜 핵실험 또 하냐? 그건 정치적인 목적이죠. 세계 이봉을 집중시키면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는 거고. 핵무기를 북한이 그렇게 개발하고 해도 핵무기를 쏘면은 자기도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 푸틴이 핵무기를 만지작 여러 번 있잖아요. 그러면 못 쓰는 이유는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해에 가서 막 핵잠수함에다 바스토 들락날락하면서 뭐 쏠 것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핵무기를 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쳐다보잖아. 그래서 핵 실험을 해가지고 또 긴장을 시키는 거지. 뭐 지구가 진동하니까 땅이 진동하니까. 그럼 우리는 야 진짜 저 장난 아니네 또 위력을 느끼잖아. 우리가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조용히 있으면 뭐 위협이 안 되잖아. 그런 걸 내가 이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제 자기의 협상 조건을 얘기하는 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더 이상 뭐 핵무력 완성했다가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인정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반신반 어떤 사람은 재진입 기술이 없다 뭐 재진입 기술 뭐 우리 일본의 근해 떨어질 때도 다 확인했잖아요. 날라와 떨어지는 거 봤잖아. 뭐 그런데 막 그거를 굉장히 상대방을 묵살하고 뭐 그렇게 하면 전쟁 대비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을 인정하고 적의 능력은 있거나 또 우위에 쳐야 내가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뭐 7차 핵실험하면은 또 저것들은 또 저거 뭐 달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난달 북한의 80주년 열병식에서 뭐 다탄두 ICBM 화성 20형 뭐 비롯해서 첨단 무기들을 이제 대거 좀 공개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좀 실전 운용이 가능한 수준일까요? 북한은 일단 무기 수에서는 우리보다 2배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훈련 빈도는 우리보다 훨씬 적어. 그 돈이 없다는 거. 그래서 북한의 제일 문제점은 이 무기를 만들면 실전에 확인을 해야 돼요. 프로분 된 무기가 있어야 팔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면에 지금 취약해요. 그래서 돈이 일단 많아야 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전쟁 때 통감을 했잖아요. 돈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기 수를 늘려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검증을 받으면 팔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돼야 돈이 드는 거고. 그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막 보여주고 또 시험 발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핵무기는 솔직히 쏘기가 힘들잖아요. 지가 먼저 죽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정치적인 무기를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나만 못지않게 무기가 출중해. 그들 뭐 아랍권들 뭐 자기 동맹 비동맹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친북한 나라 이런 데 막 무기 팔려고 하는 거예요. 무기 파는 게 짭짤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면으로 구사하는 거예요. 핵무기는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나머지 재래식 무기는
재래식 무기는 그래도 나도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막 훈련하면서 보여주면서 자기 군사력 증강을 보여주고 한편은 팔려고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북한이 보니까 2010년대부터 대구경 방사포와 근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걸 대거 이제 배치하면서 수도권을 좀 위협하는 모습인데, 그럼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 체계는 어떤지 궁금하고, 우리 군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 차이도 한번 짚어주세요. 미사일 방어 체제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이스라엘 아이언돔이에요. 아이언돔. 그거는 이제 뭐 90% 이상을 막아냈다 그러는데 그건 로켓탄이래. 로켓탄. 근거리 고도도 70km 이하. 4 내지 70km 이런 정도인데 그거는 하마스 쪽을 다 보고 있거든. 24시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거든. 눈 졸지 않고. 이런 때 이 90% 이상이지 나머지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뭐 이스라엘 헤즈볼라 재작년에 작년인가 싸울 때 갑자기 막 5,000발 가까이 날리니까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자는 미사일 공자보다 10배 이상 더 돈이 많이 들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에서 제일 미사일 방어망이 촘촘히 된 게 미국이에요. 미국. 미사일 디펜스. 그건 전 세계에서 다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난 데가 우리 한국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뭐 10km, 40km까지면 뭐 패트리언 미사일, 40km, 60km, 70km 맞은 뭐 LSM, 그다음에 40km, 150km까지는 우리 미국 것도 있잖아요. 사드. 그 말 많은 사드. 그 위에는 지금 새로 가지려는 게 150km에서 500km까지는 이시스 구축함의 SM3. 제일 촘촘히 돼 있는데 북한에서 쏠 때 뭐 우리가 막 고고도로 쏘겠어요? 뭐 그냥 가까이 있으니까 그냥 뭐 단거리 미사일로 쏘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는 우리가 약해. 우리는 주로 고고도에 대비했는데 미국을 벤치마킹했는데 요즘에는 저고도를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벤치마킹해서 코리안 아이언돔 만들려고 해요. 저층 방어 10km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그것보다는 오히려 공격하는 게 나아요. 미사일은 1대1 있을 제일 너 이거 쓰면 한 방 쏘면 나도 이거 똑같은 쏠 거야. 이 정도 돼야 가장 무난하고 돈도 적게 들어요. 근데 우리가 전쟁 시나리오 연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북한의 초전의 개전주 장사정포 뭐 150mm, 200mm, 240, 220mm, 240mm, 그다음에 600mm 방사포 이런 걸 막 동시에 다발적으로 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전쟁에는 이게 제일 걱정해. 그것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령 아이언돔을 코리안 아이언돔 만들자 해가지고 막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돈이 많이 들어요. 다 막아내서 10발 중에 한 발만 깨져도 뭐 광화문에 미사일 한 발만 떨어지면 통신밥이지 통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쏘면은 안 돼. 너 쏘면 내가 2발 쏠 거야. 1발 쏘면. 이거를 만들어야 그것이 이제 최근에 받는 KTSSM 코리아 택티컬 서페이스 투 서페이스 미사일. 이게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북한이 막 처음에 쏠라고는 120mm, 그다음에 240mm 방사포, 600mm 방 이런 거지. 그걸 막 집중해서 쏜다 이거지. 우리도 이거를 숫자로 들어가지고 야, 너 내가 다 쏘는 위치 알고 있어. 미동도 끄떡 하지 마. 쏘면 들어버 버릴 거야. 들어붙는 데는 우리가 훨씬 잘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걔들은 돈 없어 많이 못 만들어내요. 종류는 많지만 그런 거. 그래서 북한이 우리한테 다양한 미사일로 공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뭐 방어 무기체계가 엄청 고민하고 그 덕분에 많이 개발하고 해서 뭐 천공2 같은 거 미사일 요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개발을 해놨더니 요즘 천국도 잘 팔리잖아. 저 중동에. 참 북한이 우리를 자극해가지고 우리는 잘 개발해가지고 파는 게 많아요 요새. 아무튼 북한의 그 미사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국 다음으로 촘촘하게 방어망은 형성해놨다. 군사력 격차는 우리 군과 북한의 군사력 격차는 어떨까요? 북한은 우리보다 숫자는 많아요. 지상의 탱크, 자주포 뭐 숫자도 우리보다 2배 많고 해군도 뭐 잠수함 숫자도 우리 많고 수상함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실백대 뭐 우리는 뭐 140여 척. 근데 성능으로 보는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예, 그래서 전쟁은 돈 없으면 진다. 이길 수 없다. 그다음에 평시의 훈련 상태를 보면은 어떻게 교전할까 답이 나오기 때문에 평시에 훈련을 보는 거 보면 기름이 없어 일단. 그러면 어떻게 싸울 거예요? 우리는 가장 막강한 한미 동맹이 있어. 세계의 군사 시장을 리드하는
미국과 그 다음 정도는 따라가는 한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북한하고 군사력 격차는 엄청 심화되어 있다. 단지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한미 막강한 이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 가진 거 그래서 핵 미사일 잠수함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핵 미사일은 개발해 가지고 뭐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는데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만 가지고 그 불충분하니까 지금 핵 잠수함을 만들고 있는 거죠. 캐나다 총리가 최근에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를 이제 방문했는데요. 캐나다가 이제 60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한화오션이 이제 독일과 최종 후보까지 올랐더라고요. 이번 사업의 수주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 이제 이 우리가 많은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수출을 해서 어떻게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한 척에 1조 2천억 정도 되니까 이건 굉장히 비싼 것이고 거기다가 뭐 60조라니까 엄청나죠. 방산 수출 역사에 가장 많은 건데 우리는 30년 전에 독일로부터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워온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나서 20년 만에 2011년도에 인도네시아 잠수함 3척 수출할 때 독일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최종 결승에 올라갔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그때 쾌거를 했는데 1조 3천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건 방산 역사의 최대 이벤트다. 막 대통령도 가고 그때도 국가 총력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겼던 거는 기술은 대등 또는 그때는 약간의 제가 볼 땐 독일이 조금 우위한 것도 있었고 어떤 거는 우리가 한국이 우위 있는 것도 있었지만 대동 소위 이 정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는 뭐 엄청나게 총력전 했어요. 막 교육훈련 지원해주고 뭐 가서 데려다가 다 경험도 시키고 이런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이 중소해군국은 돈이 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출 금융 지원해 준다고 돈을 빌려주는 거 이건 뭐 다반사예요. 미국도 그렇게 하고 팔 때.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수출 금융 지원을 잘 해줬어요. 그것이 독일 같은 데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독일은 베스트셀러 디젤 잠수함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에 그냥 안 해줘. 아 이거 우리 노멀로 해. 우리 하던 대로 해. 이렇게 그때 당시에 제가 독일에 파견 근무했을 그 조선소에. 근데 거기 하루 전까지 이긴다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적용돼 가지고 만세를 불렀죠. 우리가 이겨서. 1대 0이에요 지금. 독일하고 우리가 경쟁이. 근데 지금 또 2011년이니까 2025년이니까 15년 14년 지났나요? 지금 2차전이 붙어 2차전. 근데 지금은 독일은 여태까지 2,000톤 이하만 수출했어요. 우리는 3,000톤 우리가 독자재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작전에 지금 북한하고 막 팽팽히 붙고 있는데 거기서 초전방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기를 팔 때는 그게 프로분이 됐느냐 실적이 입증됐느냐 그거예요. 실전. 지금 우리는 실전 입증. 그게 제일 큰 거 1번. 1번이 우리 유리한 거고 그다음에 독일은 그런 배는 아직 안 만들어 페이퍼 서브마린.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성능, 리콰이어먼트를 다 맞춰요. 그게 이제 성능, ROC를 리콰이어먼트 캐퍼빌리티를 ROC 작전 운용 성능인데 이거는 다 맞춰준다 했으니까 저희는 결승에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수함이나 뭐 팔 때 가격, 성능, 그 다음에 조달, 납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격 그 성능은 우리가 대등 또는 우리가 좀 우수할 거예요. 우리는 독일이 없는 실적함이고 그다음에 수직 발사관을 있고 또 장기간 항해할 수 있는 이런 AIP 기능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배가 크기 때문에 센서도 더 정교하고 이러기 때문에 유리한데 가격은 우리가 싼 편이에요. 독일보다. 원래 선진국일수록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미국도 그러고 독일도 그러고 그런 면에서는 우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 조달 능력은 우리가 넘버 원이죠. 지금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연합해 가지고 그 협력해서 만든다고 그거를 가능한 한 빨리 캐나다에 원하는 시기에 뭐 배달하겠다 조달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굴지에 세계 굴지에 하나오션하고 현대 전소 2개가 있잖아요. 뭐 세계의 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막 탱크 뭐 이런 것도 막 폴란드가 원하는 것보다 2개월 먼저 배달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자신 있다고. 그래서 가격, 성능,
가격은 우리가 우수, 성능은 대등 또는 우위, 그다음에 조달 능력, 배달 능력은 우리가 단연 우수하리라 얘기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절충교획이라 60조를 사는데 60조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게 절충교획이에요. 뭐 시설을 해준다든지 교육훈련 시설, 뭐 군수 지원 시설, 그다음에 수리 시설, 그다음에 어떤 나라는 막 뭐 다른 공장을 지어달라고 한다. 반도체 공장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얼마나 잘하느냐. 뭐 2016년경에는 예를 들면 중국이 우리하고 태국에 잠수함 파는 경쟁 붙었는데 중국은 태국에 야 너희들 2척을 사면 우리 한 척은 공짜로 줄게 그랬다고. 이 정도로 과감하게 이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가 잘할 것이냐. 그래서 가격 성능 납기는 조선소가 1차적인 책임을 지는데 그다음에 절충교역은 정부, 군, 조선소가 다 협력해야 돼. 그래서 그야말로 총력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일반적인 경쟁 조건은 약간 우리가 유리한데 정치적인 게 가미돼요.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나토잖아요. 나토, 캐나다 나토 국가죠. 나토끼리 쭉 뭉치고 있어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우리가 폴란드에 무기를 엄청 수출하면서 뭐 K9 전투기, K2 전차, 뭐 그다음에 FA-59 이거 때문에 지금 유럽은 깜짝 놀랐다. 왜 한국 무기가 이렇게 이 유럽을 장악하냐? 이것 때문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뭉치자. 그래서 이제 방위 기금을 유럽 이윤의 방위 기금 만들어서 일체 수출 금융 지원도 받지 말고 우리가 해줄게. 다른 데 의지하지 마. 이게 지금 분위기거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에이펙 기간 동안에 폴란드, 캐나다 총리 모셔다가 보여주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캐나다 장교, 잠수함 출신 장교들은 다 볼 거 아니에요. 독일은 실적함이 없으니까 아직 못 봐요. 이제 1,800톤짜리는 가서 보겠지. 우리는 실적함이 있어가지고 캐나다 최선임 잠수함 사령관도 와서 1박 2일 타고도 나갔어요. 항해를. 그 정도 하면서 이야 이 정도면 디젤 잠수함은 베스트 능력이고 리빙 컨디션까지 승조원들 이거 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정치권은 또 뭐라 정치권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겉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또 EU에서 압박을 하면 너 이거 이번 안 사주면은 EU 쫄딱 망해. 그리고 우리 협력도 안 할 거야. 캐나다 그렇게 하면은 또 캐나다 총리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 정치권이 좀 상당히 변수예요. 우리도 그래서 저도 어떤 방송에 대통령도 캐나다 좀 갔다 다녀오시라. 옛날에 유엔 총회할 때 유엔 연설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일정이 안 됐었는데 이번에 와서 뭐 대접을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것이 법과 제도와 규정이 있지만은 같은 동가홍상은 이거는 인간관계가 또 작용하기 때문에 국가 총력전을 다 하면은 이게 될 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것만 성공하면은 그야말로 디젤 잠수 베스트셀러 독일을 물리치고 2차전까지 원래 3판 2승이잖아. 3판 2승. 2승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잠수함 시장을 석권할 절호의 찬스다. 오늘 머니투데이 방송 보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은 이길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기술로 만든 이제 4.5세대 전투기 KF-21이 9년 만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글로벌 최단기간 고성능 전투기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외에 KF-21 외에 현재 좀 한국 방산을 대표하는 효자 수출품 뭐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시험 평가하는 데서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여태까지 T50 을 기준에 미국에서 사온 T50을 기준해 가지고 FA-50 공격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제 전투기의 뭐 정상적인 전투기로 개발한 KF-21이에요. 그건 뭐 음속을 돌파하는 전투기. 그다음에 A사 레이더를 탑재한 거. A사 레이더라면 이건 최신형 레이더. 그다음에 공대지 미사일 이런 뭐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에서 협력을 안 해가지고 뭐 프랑스 거 밑에 가지고 했지만은 이런 모든 시험 평가 그다음에 공중 급유 훈련까지 다 마치면서까지 일체 사고가 안 나고 그것을 또 개발하는 과정에 외국의 막 장성들을 직접 시험 비행도 하고 그랬어. 그 사람들 나는 프로본도 안 됐는데 와서 타는 사람들 놀랐어. 뭐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 타니까 그런 사람들이지 원래 선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가 처음에 국제 공동 개발하면은 뭐 거기에 팔대로 있잖아. 일단 무기를 개발은 판다는데 목표가 있으면 든든하잖아. 사준다는 데. 그래서 했는데 인도네시아 돈도 띄어먹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거 때문에 노이즈 마케팅이 또 됐어요. 아무튼
KF-21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전투기인데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성능이 출중하다. 음속도 돌파하고 뭐 스텔스 기능도 완전히 스텔스는 아니지만은 뭐 4.5대 스텔스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할 때 에이테킴스 미국 걸 막 카피해가지고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똑같은 거야 이것도. 뭐 우리 F-35 있지, F-15K, KF-16 이런 걸 가지고 운영하면서 야,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F5, F4 이것이 도태되고 있어요. 아니 그걸 대치하는 것 치고는 출중한 거야. 그다음에 이제 F-30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데 뭐 라팔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는 라팔이나 뭐 이런 거에도 성능이 대등 또 위에 있고 KF-16이나 F-15K 이런 것보다도 우수하단 말이죠. 이런 거 다 소입소문이 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수출이 잘 될 걸로 확신하고 이것 때문에 박수 치는 거예요. 여태까지 미국에 다 사왔는데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하나 알파를 한다면은 엔진만 우리 거 이제 국산화하면 이제 금상첨화죠. 엔진 포션이 많아요. 그래도 판다 해도 미국 엔진 안 팔아 하면 골치 아프지 이제.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잘 수출하려면 이미 FA-50 공격기를 말레이시아 유럽에 많이 팔아가지고 폴란드 같은 팔아가지고 성능이 입증되고 있다고. 그래서 교두보를 형성해 시장을 이제 확장하고 이런 걸만 하면은 KF-21이 잘 팔릴 거예요. 그다음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잠수함 도산 안창호급이 이제 캐나다 거기에 이제 하고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이런 데 지금 팔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만 잘 되면 뭐 방산 시장은 그야말로 요즘같이 경제가 불황인데 효자노릇 할 거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KF-21, 그다음에 K9 전투포, K2 전차 이런 것들은 뭐 탑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팔리도록 이제 기술 혁신도 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이제 확장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해야죠. K 방산이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방산 선진국보다 좀 우리만의 강점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 또 반대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시급한 보완 과제도 함께. 우리만의 강점은 일단 가성비라고 하죠. 가격 대비 싸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출중하다. 그다음에 조달을 빨리 한다. 그거는 뭐 우리 시장이 뭐 형성됐으니까 우리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계속 바꾸고 성능 개량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AS를 잘해요. 교육도 잘 시켜주고 그럼 폴란드 같은 경우는 뭐 K9 저수가 유저 클럽이 있대 유럽 내 그 정도로 우리가 확장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 수출 금융 지원 이런 것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점이 돼서 하고 특히 조달 기간 이거는 막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강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절충 교육 정부에서 반대급부로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디자인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 시장을 다변화해야 돼. 지금은 뭐 유럽에서 촉발돼 가지고 중동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남미 원래 인류 역사상 전쟁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고 거기다 요즘은 AI 안 들어가면 안 돼. AI 안 들어가면 AI를 잘 가미해 가지고 유무인 복합을 운영할 수 있도록 AI 혼자 가지고는 인간 전투하면 우군 간의 교전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유무인 사람이 그걸 지휘하고 또 무인을 지휘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할 것인가 이런 면 그다음에 수출 금융 지원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규제가 많아요. 어느 나라는 팔지 마라. 뭐 그다음에 이거는 하라 하지 마라. 그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갈등이 많아요. 어떤 거 팔려면 대기업에서 항상 뭐 허락을 받아야 되고 수출 뭐 지원을 받아 뭐 허락을 받아 이런 것도 많은데 과연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거대 시장인 미국을 이제 공략을 해야 돼요. 미국에 우리가 오로지 사오기만 했는데 이제 미국에도 팔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시장이 커질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미국의 핵 잠수함 승인 파장부터 K 방산의 미래까지 짚어봤습니다. 문근식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